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뉴스거리를 만들고 화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기를 마이크 펜스와 김여정, 김영남이 만날 뻔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가 나오니까 펜스 부통령 측에서 국무부와 더불어 오늘 그 저간의 사정을 브리핑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원래 펜스 부통령이 한국에 올 때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 만나봐라 하는 이 허가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이 뭐냐면은, 조건이 반드시 북한에 비핵화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조건으로서 만나보려면 만나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 짐작으로는 한국 측에서 북한과 미국 측을 만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미국 측에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월 9일 그 리셉션 장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헤드 테이블에 김여정, 김영남, 아베가 앉아 있는 그 헤드 테이블에 펜스 부통령 자리가 있었지만 펜스 부통령은 앉지 않고 북한 측 대표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 직후에 개막식에서 의자 배치를 보면은 펜스 부통령이 앞열에 앉고 뒷열에 김여정, 김영남이 앉아 있었습니다만은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 날에 청와대에서 2월 10일이 되겠죠. 청와대에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동석하에 김영남, 김여정, 펜스 부통령이 만나게 거의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이 그 직전에 회담 계획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닉 아이어스라는 이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북한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다가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이 아이어스 비서실장은 아마도 북한은 펜스 부통령이 유화적 메시지를 가져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리고 자신들의 선전전에 좀 맞춰주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취소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의 히드 노트 대변인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불법적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미국 측이 못 받고자 했지만은 북한은 그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아마 회담을 취소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변인은 논평을 하기는 우리는 우리의 미국적 가치를 구현하려고 한 데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 미국 젊은이를 죽이고 또 인권 탄압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세계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펜스 부통령이 올 때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돌아와서 죽은 원비어 부친을 데리고 왔고, 여기 와서 탈북자를 만나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북한이 반발을 한 것 아니겠느냐, 또는 아까 말한 대로 펜스가 만나면은 좋은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없어지니까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보여집니다.
펜스 부통령은 귀국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김여정을 피한 게 아니라 김여정을 무시했다. 김여정이는 독재자의 여동생일 뿐만 아니라 선전선동의 책임자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태의 전말인데, 펜스 비서실장은 북한이 우리가 북한을, 우리 미국이죠. 미국이 북한을 살인정권으로 보고 있는데, 김여정이 와가지고 그걸 분장을 해가지고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북한이 예정했던 회담을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말을 쭉 보면은 뭔가 확실히 감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즉 북한 정권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펜스를 만나려고 하다가 막판에 거부한 것은 물론 김정은의 지시로 그렇게 된 것이죠. 만나려고 해서 만나가지고 근사한 모습을 한번 보여준다. 한국, 북한, 미국 수뇌부가 만나서 평창올림픽이라는 배경을 깔고 무슨 평화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북한 핵 위기가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선전에 딱 적합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미국이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좋다. 만날 수는 있다. 그러나 만나서 협상은 안 된다. 비핵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 비핵화하면은 만나겠다. 비핵화를 조건으로만 만나겠다 하는 통보, 협상이 아닌 통보를 하겠다는 자세로 딱 옳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탈북자와 만나고 펜스 부통령이, 그리고 원비어 부친을 데리고 와가지고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 문제도 앞으로 미국이 거론하겠다. 이런 자세를 미리 보여버렸습니다. 보여버리니까 여기에 김영남이가 들어가서 말하자면 싫은 소리 듣고 나오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피했다. 만나려고 하다가 그 모임이 미국이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깨버렸다. 뭐 이런 구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국이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즉 북한과 대화는 한다. 그러나 협상을 하지 않는다. 대화는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요구한다. 대화를 하지만은 그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든지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명확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이 해프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은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의 게임에서 김정은이가 천천히 고사되고 있다. 트럼프가 조용히 이기고 있다. 왜냐? 제재를 절대 풀지 않는다. 이제 물었다. 김정은을 코너로 모는 데 성공했다. 코너로 모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와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을 받아서 그렇게 되니까 중국도 따라오고 해서 김정은을 코너로 모는데 성공을 했으므로 앞으로는 대화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화는 강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 즉 양보는 없다 하는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만으로는 압박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도 보태야 된다. 다행히 한미가 이 평창올림픽 끝나면은 훈련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압력, 군사적 압력 플러스 경제적 압력, 두 개의 압력이 김정은에게 집중되고 있고 김정은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다 하는 게 북핵 문제에 대한
2018년 2월 21일의 현재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